안녕하세요.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5.0 파트 3 창의적 체험 활동의 설명을 맡은 능인고등학교 교사 박태영입니다. 2학년이 되니까 입시에 걱정이 좀 많으시죠? 고2 초반기라면 다소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창체 다 아는데? 하고 화면을 끄시려는 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끝까지 보시면 원하는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이 되며 학생의 자기주도성,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율활동에서는 직책보다는 역할이나 활동 내용의 충실도를 통해 인성, 사회성,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전공과 계열 적합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진로 활동에서는 자신의 진로 탐색 과정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야 합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생활기록부 활동 내역과 시수가 기재됩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학기 초에 공지되는 교내 봉사활동 위주로 잘 참여하면 봉사시수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활동에서의 일관성, 지속성,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 녹여내고 확장해 나가면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생기고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에 기재되는 내용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치 적응 활동 및 창의 주제 활동입니다. 500자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이나 공동체 역량 등 인성 요소를 평가하기 좋은 항목이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예시로는 학급 임원, 학습 멘토링, 또래 상담, 자치법정 등 학급 구성원의 아이디어에 따라 얼마든지 창의적인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 활동 기재로 채우기보다는 활동에서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을 포트폴리오로 누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공동체에 끼친 역량을 드러내면 더욱 좋습니다. 주요 자율 활동을 크게 분류하자면 리더십 활동과 창의 주제 활동이 있는데요. 리더십 활동하면 반장, 부반장을 떠올리시겠지만 학습부장, 서기, 기타 작은 역할이라도 책임감과 솔선수범을 돋보인다면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즉, 역할의 주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창의 주제 활동에서는 진로 독서, 소집단 활동, 자유연구, 프로젝트 학습 등의 예시가 이 표에 주어져 있는데요. 자신의 진로나 전공 분야 탐구 활동을 통해 개별화된 자율활동으로 주도성까지 겸비하면 자율활동이 매우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율활동 실제 기대 사례 중에서 리더십과 창의 주제 활동이 잘 융합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학급 내에서 개인 방역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반 메신저 대화방에서 학교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등 학급 반장으로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리더십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뷰티풀 큐어를 읽고 면역학 분야와 나아가 면역을 이용한 암의 치료라는 창의 주제 활동을 통해서 자율활동을 진로와 잘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자율활동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 개별 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 주제 활동을 통해 주제 탐구 및 진로 탐색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급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보길 권합니다. 자, 이번엔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탐구 역량과 자기주도성, 적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학의 관점에서는 학생의 역할 수행 정도와 성장점 및 활동을 통한 개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은 전공과 관련된 역량에 초점을 맞춰 폭넓고 유연하면서도 심화된 활동 설계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개별적인 행동 특성과 협력 활동, 도전 정신, 특히 문제 해결력이 드러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신이 평가자 입장이 되어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누적이 된다면 매우 우수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동아리 기재 사례 중에서 자신의 지원 분야와 동아리 활동을 잘 일치시킨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되겠다는 포부로 만다라 미술치료의 음양오행적 해석과 한의학적 이용이라는 글을 읽고 심신조화와 한의학을 접목시킨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의 현대화 관련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지원학과와 연결된 동아리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심리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일본학과를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심리적 차이를 읽고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탐구한 것을 비롯하여 지원 분야와 다른 동아리이긴 하지만 일본을 기본 소재로 하여 심리학을 탐구함으로써 일본학과를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던 훌륭한 활동 사례입니다. 자, 이제 동아리 활동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위주로 정리하자면 동아리 활동은 지속적이고 일관되면 좋겠지만 학년에 따라 동아리를 변경하더라도 역량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면 됩니다. 또 지원 전공과 다른 동아리를 하더라도 좀 전에 살펴본 일본학과 지원 학생처럼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끝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결과물, 역할,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으면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엔 진로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의 기재사항은 700자로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글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진로활동은 한마디로 나의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임하면 단순히 학교의 진로활동 프로그램 참여 사실만 나열되어 기재될 뿐입니다. 대학에서는 진로활동 기재 내용을 통해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과 관심 분야에 기울이는 노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진로를 미리 정하여 교내활동과 독서활동을 진로활동과 연계시킨다면 진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활동을 통해 내가 배운 점,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후의 활동에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에 자기주도성과 리더십까지 드러난다면 더욱 훌륭한 진로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 진로활동 기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은 2학년 때는 교육 관련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과 활동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3학년 때에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역사 교육으로 진로가 구체화되는 진로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진로 연계 독서 발표 활동 위주로 진로활동을 잘 구성한 사례입니다. 진로 분야에 대해 심화된 탐색을 하려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 학생은 책을 하나씩 읽어가며 지식과 진로 분야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진로 역량을 보여줍니다. 이제 진로 활동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진로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진로 변경은 고교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단, 변경된 이유와 함께 이후의 활동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진로 관련 행사 참여에만 그치지 말고 자신만의 진로 탐색 기록 보고서 형태로 활동이 누적된다면 선생님은 진로 활동의 특기사항을 잘 기재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면 진로에 대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내실 있는 진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5.0 책자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